네, 오늘은 뭐 특정 종목보다는 조선도체 관련주들이 좀 시간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무더기로 하한가 속출입니다. 막 종목들 진짜 뭐 오랜만에 이런 거 보네. 싹 다 하한가 막 치고 난리를 치고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다 그거거든요. 초전도체 최근에 되게 핫했잖아요. 어제 제가 이구산업도 좀 찍었었고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차트가. 이거 진짜 좀 판가름이 좀 잘 안 선다고 제가 이런 거 자주 안 나오는데 뭐 하여튼 설명은 어제 들었었는데 결국 이게 이런 그림이었네. 이게 지금 어쨌든 무더기 한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대창은 상한가 말아놓고 하한가예요. 지금 상한가 말아놓고 고점 돌파 해놓고 사실 여기서 한번 내일 갭상승 뛰면서 갔으면 종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거든요. 지금 시간이 어디 갔어? 얘도 하한가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제 생각은 또 어떤지도 좀 설명드리고 뭐 요거랑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슷했던 적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테마도 다르고 다른 이슈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좀 어땠는지 그런 것들 좀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초전도체가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꿈의 물질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지금 종목들이 미친 듯이 가고 있었어요. 뭐 대창도 오늘 뭐 잘 갔었고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도 미쳤었고요. 그 다음에 서원 이런 것도 미쳤었고 그 다음에 뭐 덕성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2차전지에서 뭐 약간 패러다임의 변화? 약간 요런 느낌보다 막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뭐 제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전문가들만큼 설명은 못하지만 중간에 이런 저항값이나 손실률이 엄청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꿈의 물질이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뭔가 엄청난 걸 대단하게 발견을 했고 플러스 더해가지고 이게 소재가 또 구리예요. 그러니까 구리 관련주들도 막 같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막 종목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웃겨요. 이거 장중에 푸는 것도 아니야. 장 다 끝나고 상한가 마감 해놓고 막 사람들 지금 축포 터트리고 특히나 뭐 낮에 일하는 사람들 와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난리치고 이러고 막 오늘 회식 내가 쏜다 막 이러고 있었어야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시간에서 이 내용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서 읽어보면은 야 씨 무슨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무더기 하한가는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가 이 발음까지 어려워요. 최근 국내 한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LK99에 대해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모 매체의 보도로 인해 가지고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해요. 뭐 매체가 우선은 아니라고 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보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금 무더기 하한가를 맞이한 거고.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는 LK99가 초전도체의 특징인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부과를 받았던 거예요. 전기 저항이 없어지고 내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 꿈의 물질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니라고 갑자기 그 이유가 나오니까 여태까지 이거 가지고 잘 끌어올려놨더니만 여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하한가로 좀 가게 된 거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를 지금 꺼내도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고 플러스 만약에 이게 진짜 뭐 우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기사니까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 우선 내일은 만약에 이게 진짜 아니다 완전히 아니다라고 이제 반응을 좀 봐야 되겠죠. 결론이 확실하게 나온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끌어올려놨던 건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끌어올려놨다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다시 반납하러 가게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선 시간에는 하한가인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요즘 주식시장 제정신 아니에요. 막 진짜 뭐 이것저것 진짜 막 위에서부터 뭐 말도 안 되는 뭐 주가 조작이네 뭐냐 하면서 막 내리 꽂는 것부터 지금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닌데 요즘 막 무더기로 막 하한가 치고 난리 나고 막 이런 것들도 잘 끌어올려 놨다가 뭐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이러면 제정신 아닙니다. 제가 봤었을 때 요즘 진짜 이 주식시장이 한번 물갈이가 되는 건지 미쳐 날뛰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 어쨌든 이 초전도체 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반응이 과거에 우선 한번 있었던 게 있는데 물론 얘가 이제 이거 자체가 진짜 완전히 팩트고 앞으로도 답 없다. 진짜 답이 없다 아니다. 사실 여기서 갈릴 거거든요. 이게 뭐 간혹 가다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TMI예요.
이게 옛날에 한번 막 이렇게 이슈가 번복이 됐다가 다시 번복되면서 올라갔었던 사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번복되는 경우가 아니고 진짜 답이 없고 이거 완전히 아닌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한번 무더기로 하한가가, 이건 지금 시간의 하한가고 무더기로 하한가가 나왔었던 적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018년도 당시에,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아마 역대급으로 이건 마이너스 30% 하한가 말하는 거예요. 장중에 미친 듯 그 다음날 개파락 떨어뜨리고 다 상한가로 무더기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옛날에 그 2018년도에 우리 이제 막 북한이랑 막 뭐 사이가 되게 좋았던 것처럼 막 그랬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랑 좀 결합되는 거라 말은 좀 아낄게요. 하여튼 2018년도 당시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남북경협주들 미친 듯이 쏘고 난리치던 당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종목들 뭐 남북경협주 조금이라도 엮여 있으면 다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하던 시점이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 보이세요? 이평선을 치워볼까?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순식간에 잘 끌어올려놨다가 여기까지 마이너스, 이건 하한가도 아니었죠. 하한가 거의 가까이까지 쳐놓고 그 다음에 그냥 갭상승 떼어가지고 보내고, 뭐 이거 말고도 저기 막 남광토건 막 이런 것들, 남북경협주 애들 보면 얘도 여기 있네. 그냥 하한가 쳐버리고, 이는 하한가 쳤다가 그냥 그대로 띄워버리고. 이때 당시에 엄청 많았어요. 이게 이날 다 똑같이. 그 다음에 뭐 대하TI 이런 것들도 있죠. 옛날에 대하TI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얘도 잘 끌어올리다가 없나? 아, 여기 있다. 잘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그냥 갑자기 하한가 가까이까지 갔다가 그냥 개파락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점상 치면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한 번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 상관없이 2018년도 당시에 한번 저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좋았다가, 정확한 이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진짜 갑자기 찬바람, 아니 이게 찬물을 끼얹는 이슈였거든요. 이게 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개파라고 떨어지지. 장 끝나고 그래서 무더기로 하한가를 한번 다 대부분 하한가나 이런 것들을 갔다가, 그러고 나서 또 아니다라고 번복해가지고 갑자기 또 슈팅 쏴버리는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5년 만에 이런 비슷한 좀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번복이 돼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쳤던 경우고, 이번에 지금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도 이렇게 갈지는 좀 애매하죠. 우선은 왜냐면 LS 전선아시아, 다행히도 이게 뭐 그냥 뭐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뭐 보니까 맞더라,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거야 뭐 내일 어쨌든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쳤다가 뭐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이게 진짜 아니라는 게 완벽하게 맞다라 그러면 우선 올려놨던 것들을 좀 반납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일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뭐 대청도 마찬가지고 LS전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 전부 다요. LS전선 아시아, 모비스, 원익PM이, 국유일신동, 파워로직스, 대창, 서남, 덕성, 서원, 이구산업, 신성데이터테크 전부 다입니다. 이 종목들 우선 내일 하한가 가는지 아닌지부터 한번 보세요. 내일 뭐 우선 시간에부터 점하한가로 시작을 했다라 그러면은 좋지는 않은데, 장중이라도 풀려주면 다행이고, 좋지는 않은데 우선은 여기서 자기가 진입 타점을 좀 잘못 잡았다라 그러면은 요거 우선 반응 뭐가 나오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 종목들 중에서 재무가 최근까지 좀 쓰레기였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비중을 조금 더 빨리 줄여가는데 주력을 하시는 게 낫고, 재무가 멀쩡한데 이번 이슈로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차라리 안정화되는 것까지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건 가끔 특이하게 발생하는 변수들이거든요. 안정화되는 것까지 보고 확실히 떨어지고 나서 안정화가 좀 된다 싶으면 그럴 때 평단가 관리 한번 해서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 위주로 좀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펼쳐진 상황이 아니고 시간에 우선 하한가만 나온 거라서, 내일 이게 진짜 무더기로 진짜 하한가까지 치면서 가게 되는지, 뭐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에서 유상증자한 것처럼 끝내주는지 우선 봐야 되는데, 점 하한가면 우선 좋지는 않아요, 확실히. 근데 점 하한가가 아니고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재무가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조금 더 그래도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애들과 아닌 것들부터 구별을 좀 해놓으시고,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리스크 관리 좀 해주면서 비중이라도 좀 줄여놓는 쪽이 낫고요. 재무가 좀 멀쩡한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해프닝으로서 어쨌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에만 이제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나서 안정화 확실히 되고 나면, 그럴 때 차라리 조금 평단가 관리 해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느낌도 좀 나요. 엄청 옛날에 20년 전쯤에 그 뭐 줄기세포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하여튼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요거
근데 주식시장 진짜 요즘 너무 양아치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진짜 터트려도 장중에 터트리면은 대처할 시간이라도 있지. 이거 뭐 그냥 뜬금포로 갔다가 시간에 밀어놓고 내일 그냥 우선 다 개파랑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 이거부터도 그런데 이거 뭐 이것도 지금 잘 가고 있다 막 번복되고 막 저기 어디 갔어 요즘 막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막 무더기 하한가는 하여튼 요즘 제정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 속에서 우선 이런 특이한 변수들이 가끔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비중 관리도 좀 철저하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얘네들 우선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고 아니라고 했는데 보니까 맞더라 이러면서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우선은 벌어져 버린 상황이고 뭐 다른 건 몰라도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일 반드시 점한가인지 아닌지부터 판가름하시고 그 이전에 오늘은 자기 종목이 이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진짜 단순하게 이번 초전도체 이슈 펌핑 이거가만 가지고 펌핑을 만든 기업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재무도 좀 바탕이 되고 펀더가 좀 있는 회사인데 이거에다가 같이 조금 더 이 결합이 되면서 간 종목인지, 이거부터 좀 구별을 해 놓으시고, 내일 점만 까면은 뭐 우선은 대처 방법이 없죠. 그 다음 반응 나오는 것까지 봐줘야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요걸 기점으로 좀 판가름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뭐 그런 관점으로 보고, 나머지는 좀 이 안정화되고 나면은 좀 비중 관리 통해 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좀 구사하는 게 지금으로서 제가 봤을 땐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하나씩 조금 몇 개 살펴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가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하한가 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뭐 LS전선 아시아 나와 있으니까 먼저 좀 보는데, 사실 뭐 회사가 나쁘거나 뭐 문제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근에 매출액 사이즈도 좋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문제 없고 뭐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전에 있었던 중요 구간까지 싹 넘어가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흐름인데, 최대치 거래량이 좀 뽑혔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가 뭐 만약 이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은 털어낸 물량이 될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신고가까지 찔러보는 건 원래 쉽게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번에 요 이슈 가지고 어쨌든 뭐 혹시나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다라고 하더라도 뭐 진짜 생각하는 것처럼 2m로만 미친 듯이 꺾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이번에 상승 나온 거에서 어느 정도만 좀 하락이 나오는 그 정도로 좀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되니까, 이거 우선은 낙폭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2m는 안 빠질 것 같고요. 한 뭐 이 정도 구간 근처 언저리에서 뭔가 다시 그림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뭐 우선은 뭐 이거야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요 정도 좀 참고하시면서 LS전선 아시아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모비스는 야 진짜 하나같이 최대치 거래량 뽑아내는 거 보면 이거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낭설이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한데, 진짜 알고 있었나? 이거 진짜 털어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진짜 죄다 최대치네. 이게 뭐 어찌 되었든. 근데 모비스는 뭐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었을 때야 이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라인은 돌파를 해줬고, 사실 상단 라인까지 조금 더 남아 있었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돌파를 해줬다는 데에서 뭐 떨어져도 한 요 정도 근처에서는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얘는 좀 이게 거슬리긴 합니다. 재무가 만년 적자였었다라는 점이 좀 거슬려요. 뭐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뭐 그래도 신성장 기업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몇 년 동안 적자가 나고 그러더라도 뭐 우선은 뭐 관리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장 폐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는 우선은 당분간은 좀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기는 하는데, 최근에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뭐 물론 매출액 사이즈가 늘어나는 걸 봐서 얘네가 이제 선택한 전략이 어쨌든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좀 사이즈, 크기, 뭐 시장 장악력 뭐 이 정도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같으면 보통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같이 정비를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보통 압도적으로 많은데, 간혹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랑 당기순이익 이제 실속을 좀 챙긴다는 느낌으로 봐야 되는데, 실속 챙기는 거는 버리고 우선은 뭐 시장부터 좀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 파이를 장악을 좀 하고 나면 그때부터 좀 뽑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이렇게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뭐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업 적자는 계속 나고 있다라는 점, 요거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전략을 뭐 구사를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는 기술적으로는 뭐 낙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걸리니까 요거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거 원익 PN이 한번 볼게요. 원익 PN이 얘도 마찬가지. 아니 진짜 다 하나같이 최대치라니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 참 그래요. 이상하단 말이야. 어찌 되었든 이 원익 PN이는 근데 얘도 뭐 그림은 다 똑같아. 테마가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돌파까지는 못 나오고 이미 꼬리 이만큼 달린 거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했나 보네. 이거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정도 꼴이면 어쨌든 물량이 쏟아졌으니까 이 꼴이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분명히 요게 나온 이슈 자체는 제가 봤었을 땐 이 뭐냐 그 정규장 끝나고 나서 나왔으니까 다 시간의 한가일 것 텐데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얘가 회사가 나쁜 거냐? 얘는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영업이익 뭐 매년 흑자였고 매출액도 계속 늘고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참 다 뭔가 좋기 때문에 뭐 물론 막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정도의 하락까지라기보다는 이번에 상승 정도 좀 뱉어내는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얘는 회사는 괜찮아서 그래도 엄청 뭐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이전 수준 밑으로까지 막 떨어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돌파까지는 형성을 못 해놨고 이번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갭 상승을 띄워놨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갭 구간들을 좀 메워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갭 상승 띄워놨던 구간들, 갭 하락이 나왔던 구간들도 나중엔 결국엔 메워줘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저는 90%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갭이 떨어져 있는 구간들 정도까지 좀 메워주고 나서 다시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이니까 그것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죄다 최대치 거래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9일 신도 볼게요. 역시 얘도 최대치입니다. 참 상한가까지 잘 말아놓고 박스권 돌파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얘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있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또 뭐 최대치 하나 뽑아놨고 얘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은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도 재무적으로는 엄청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조금 들쑥날쑥 거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당장 위험하다까지는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얘는 조금 고르지 못한 모습은 보여줬었네.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봤었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모비스 제외하고요. 모비스랑 같이 조금 약간 재무적으로는 약간은 좀 불안정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경향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회사 유보금 자체도 많이 쌓여있고 부채비율이 워낙 낮아가지고 그 이상의 문제가 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얘도 좀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뭐 많이 빠지면 요 정도일 것 같고요. 많이 안 빠지면 요 정도에서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우선은 좀 내일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계속 핵심이에요. 이게 점한가를 치느냐 그냥 하락 정도 유상증자 떠가지고 하락하는 정도만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끝내느냐 약간 이제 요게 관건이니까 그거의 상황에 좀 맞춰서 보셔야 되되 얘도 지금 차트적으로 그림만 봤었을 때는 여기 밑으로는 뚫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요 정도까지 근처까지 한번 딱 약간 좀 충격적인 좀 파동을 한번 주고 다시 그림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죄다 이거 만들고 있는 게 이상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다 최대치를 뽑고 있으니까 이게 텀블령이라고 봐야 돼? 아니면은 도대체 다음 그림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건 하나의 해프닝 재료로서 쓰고 여기 물량 싹 훑으면서 그 다음 거 좀 한번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지금 종목들이 애매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종목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우선 아니다라고 보이니까 얘 좀 떨어지고 나서 자리 잡아주는 거 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대창이 오늘 거래량 제일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죠. 거의 1억 주 가까이 나왔는데 얘도 탁 쐈으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딱 갭상승 내일 띄우고 한 발 더 치면서 이 파동 지금 다 모아놓은 거 넘겼으니까 이것만 아니었으면 갈 수 있었던 파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얘는 최대치가 안 나왔어. 보니까 얘는 간만에 최대치가 지금 종목 몇 개 돌리는데 안 나왔네. 이게 최대치가 나오는 종목들은 좀 그런데 최대치가 안 나오는 종목이고 대창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최근에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조금 이번에 기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거 해프닝 정도 쓰고요. 이런 종목들은 해프닝 정도 쓰고 밑에 눌러줬다가 반등 자리 보여주면 이런 것들은 조금 빠르게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종목이 조금 한 방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맨날부터 살펴보면 쳤다 하면 강하게 치는 애다 보니까 아마 얘는 떨어지고 나서도 자리 잡아주면 올라오는 건 금방 올라올 것 같습니다. 대창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대창은 다음번에 딱 낙폭까지만 이번 해프닝 끝내고요. 안정화되고 나면 한번 좀 강하게 칠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떨어지고 나면 천천히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창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덕성도 보면은 근데 덕성은 이제 이게 흐름상 저는 좀 그렇게 봤었어요. 하락 흐름 이제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뒤엎고 이렇게 못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통 그렇게 가긴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하락하자마자 바로 가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찍어놓고 무너뜨린 다음에 얘는 좀 오랜 시간 박스권 좀 가야 될 거다라고 보이고 얘는 떨어졌던 폭의 기술적 반등이 보통 한 절반 정도 나오거든요. 하락폭이 한 보통 절반 정도 나와요. 그래서 딱 그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 보여준 것 같고요. 얘는 좀 떨어지고 이제 자리 박스권 좀 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림이 맞다라고 보여서 얘는 딱히 이상하진 않습니다. 떨어지는 그림 자체가. 그래서 덕성은 우선 이게 보통 이런 그림이 원래 많거든요. 떨어지고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다시 조정 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힘싸움 좀 하다가 넘어가면 슈팅,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얘는 딱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여기서 우선 하락 좀 멈추고 조금 더 떨어졌다가, 얘는 뭐 상황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갭 상승 떠 있는 구간들도 있죠. 그래서 요 정도 근처까지는 우선 한번 떨어뜨릴 것 같고요. 떨어뜨리고 나서 요 정도 자리 근처 사이에서부터 또 다시 반등 치면서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점,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얘도 뭐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같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이구산업이랑 신성데타테크 정도 더 보면 되겠네요. 이구산업은 좀 이상하다고 어제 다뤘던 내용이 있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털어낸 물량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좀 애매한 느낌이 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진짜 애매하다. 어제 영상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물량인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캔들 모양 자체가 이런 패턴은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캔들 모양은. 이 도지형으로 만드는 캔들 모양들은. 그래서 야, 이거 건드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약간 좀 도지형인 게 좀 이상하긴 하다. 이거 도대체 산 걸까 판 걸까 감이 좀 잘 안 온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더 찔러주고 나서 이 모양한 걸 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박스권 돌파는 해놨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얘도 어쨌든 이번 해프닝이 있으니까 내일 와서 개파락 떨어지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좀 다시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얘는 여기만 안 뚫리면 상관없습니다. 여기만 안 뚫리면 괜찮고, 안 뚫리면은 여기서 지금 자리 잡다가 다시 움직임 만들고 보내는 거고, 만약에 뚫리면 얘는 조금 위험해져요. 여기가 뚫리면 좀 위험해집니다. 뚫리고 나면 이제 여기 3,000원 정도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3,5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그때는 여기까지 올 거 감안하면서 조금 봐야 되는 종목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신성 데이터테크. 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점 구간에서 도지형이 한번 나와요. 이거 우선은 내일 개파락 떨어지면 여기 갭상승 떠 있는 구간 있죠. 이것도 여기까지는 우선 메우겠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메울 거고, 최소가 여기까지라고 보고요. 좀 더 떨어뜨리면 여기까지 좀 떨어뜨릴 것 같은데, 근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 근데 제가 봤었을 때 다른 애들 초반부에 봤던 애들이야 전부 다 막 최대치 거래량 뽑으면서 움직였는데, 얘는 신고가 건드리면서 최대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 오히려 얘는 좀 덜 문제될 것 같은데, 물론 이번에 올려놓던 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감안하고 보는데, 얘 회사는 나쁘지 않거든요. 좋거든요. 깔끔하잖아요. 매출액 맨날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당기순위, 어닝 서프라이즈, 그냥 이러고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얘는 그냥 이슈도 이슈지만 솔직히 이 종목은 과열된 것도 과열된 건데, 그냥 이 재무 상태가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좀 발전을 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프닝 좀 잘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낙폭은 순간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꾸준히 곡선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치를 원래 건드리고 나면 난리를 쳐야 돼.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에 봐서는 제가 봤었을 때 여기 생각보다 순조롭게 뚫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눌러줬다가 반등 자리 주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좀 잘 지켜보세요. 우선은 신성데이터테크 같은 경우니까 낙폭이야 이번에 해프닝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뭐 정상가를 떨어질지, 아니면 그냥 저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이거 그냥 아니다, 이거 맞다 이러면서 또 갑자기 또 치고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낙폭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무도 깔끔했고 우상향곡선 그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어느 정도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라 그러면 이건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여기 또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으로 연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이번에 반응 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타점 같은 거 나오면은 나중에 조금 더 안정화되는 거 보고, 그럴 때 한번 공략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니까, 그거까지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나쁜 종목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니라서, 아마 제 생각은 조금 이 낙폭이 순간적으로 어쨌든 패닉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벽간에 뭐 번복이 되거나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패닉셀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마치 자연재해처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연재해까지만 한번 지나가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이 진행될 때 여기서 괜찮았던 종목들은 좀 빠르게 살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잘 지켜보시고요. 반드시 안정화되는 거 보고 나서요. 그다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어찌되었든 그래도 초전도체라
관리라는 게 뭐 지금 이렇게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고 한번 사람들 이슈몰이가 됐다라는 거에서부터가 이거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연장선상으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라도 또 다시 한번 부각 받을 때 강하게 한 번씩 또 움직여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어떻게 움직이나 좀 지켜보시고 자기 지금 하셔야 되는 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내일 우선 어떻게 나오나 봐야 돼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과거 애쉬가 이렇게 번복하면서 갔었던 경우가 한 번 있긴 있어서 뭐 그 경우를 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점한가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점한가인 경우는 뭐 어쨌든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점한가 풀릴 때까지 봐야 되는 거고 점한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뭐 마이너스 20%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정도까지 이슈로 연결되지는 않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서 좀 쓰고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펴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속에서 재무가 너무 좀 쓰레기였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만 좀 비중 좀 줄이거나 좀 덜어내면서 리스크 관리만 좀 해주고 괜찮은 종목들은 순간적으로 낙폭이 커졌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거 보고 좀 평단 관리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찍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